하신 다음에 주무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생활 리듬을 잃지 않는 게 좋군요. 근데 잃지 않고 싶어도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점심 먹고 뜨거워지고 날씨가 그러면 그때는 또 잠이 스르르 오더라고요. 낮잠 자면 안 좋은 건가요? 좀 자줘도 괜찮은 건가요? 낮잠은 사실은 이제 열대야 때 그 수면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 시간에 열심히 일하시고 낮잠을 피하시는 게 저녁에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만약에 견디시기 힘드시면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도 그 예비 전력이 많이 떨어져서 관심 단계가 발명했다는 그런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더위에 또 우리가 전력을 많이 쓰니까 또 그것도 좀 예방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폭염 비상 속 우리 가족 건강법 계속해서 세 번째 알아볼까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 역시 냉방병이군요. 네, 이것 냉방병, 때문에 예.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폭염에 지쳐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이게 감기가 아니고 냉방병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냉방병과 감기의 차이점을 좀 알아볼까요? 네, 어떻게 다른지 이 교수님? 예,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냉방병이라고 하는 거는 에어컨을 너무나 과하게 틀어가지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자율신경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기 때문에 거기 유해 물질이 있게 되고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게 돼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염증 반응도 좀 일으켜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주 심할 경우에는 냉각수에 레지오넬라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이 있는데요. 이 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폐렴이라든지 폐혈증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럼 감기와 냉방병의 증상도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냉방병의 대표 증상이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가 현기증, 어지러운 증상입니다. 이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증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절통인데요. 역시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관절에 무리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장시간 에어컨을 쏘면서 그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경우에 이런 관절통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장장애, 그러니까 뭐 이제 오심이나 구토나 아니면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 같은 게 생기는 경우인데 역시 혈액순환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몸이 붓는 이게 부종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우리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겨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신에 이런 부종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냉방병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이 교수님? 뭐 특별한 치료법은 없는데요. 이렇게 냉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은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증상은 회복되게 됩니다. 냉방 수칙은 실내 온도를 26에서 28도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내외 온도차를 한 5도 이하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1시간마다 이렇게 실내 환기를 해주셔서 나쁜 유해 물질이 전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마시고 좀 많이 이렇게 예민할 때는 긴팔을 입고서 실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폐렴이나 폐혈증 일으킬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거는 가정용 냉방이 아니고 이렇게 큰 건물에 있는 냉각수가 있는 곳에 냉방병으로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필터를 갖다가 한 2주마다 청소해 주시고 냉각수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며칠 전 기사에 폭염일 때 태아와 임신부도 조심하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폭염 상황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피부로 가는 순환은 굉장히 늘어나고 심부, 그러니까 내장기관으로 가는 혈액순환은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로 가는 순환이 바로 내장으로 가는 심부 순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피부 순환이 굉장히 확대된 이런 그 폭염 상황에서는 주변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네,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질문 열어주세요.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 계속 흔들거나 자극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어떨까요?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를 계속 흔들게 되면 오히려
손상받은